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한 번에 다 본다. 이름하여 장편 몰아보기. 오늘 다룰 작품은 타카하시 루미코의 만화 람마 2분의 1을 원작으로 찬물에 닿으면 여성이 되는 체질을 가진 람마가 세난의 도장에 식객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상을 다뤘으며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연애와 격투를 그려낸 러브 코미디 애니메이션 람마 2분의 1입니다. 본 영상은 람마 2분의 1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무차별 격투 도장을 운영하던 주진창은 어느 날 중국으로 수련을 떠나던 친구 남궁민이 그의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곧장 3명의 딸들을 불러낸 진창은 오래전부터 친구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기로 약속했음을 털어놓으며 오늘 그 약혼자인 남궁 람마가 집에 찾아올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 람마가 커다란 팬더와 함께 온 것을 발견한 진창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던 것도 잠시 람마의 몸이 남성이 아닌 여성인 것을 발견하고 이에 람마를 아들로 착각했다고 생각한 그는 일단 식객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였다가 그날 저녁 셋째 딸인 주세나가 욕실에서 남성의 모습을 한 람마와 마주치고 맙니다. 어쨌든 말보다 직접 보여주마. 이 아비는 참으로 슬프다.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무술 수련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부자는 새로운 수련 장소를 찾아 중국으로 건너갔지. 아이 손님, 여기가 바로 전설의 수련장 주전장. 손님 무슨 짓이여 이거? 아직 내 말 더 들어보라 해. 어? 해냈어! 뭐예요 이 녀석은? 그 재문 웅묘익천 2000년 전에 팬더가 빠졌다는 비극적인 전설이 있다 해. 낭익천에 빠지고 말았다 해. 모두 젊은 여자 모습으로 변하고 만다는 저주의 새. 사실 람마는 중국 주천양에서 낭이천이란 저주의 셈에 빠져 찬물을 뒤집었으면 여성이 되는 체질이 되어버렸고 그 대신 뜨거운 물을 뒤집었으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기에 진창은 그가 약혼자로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람마를 동갑인 세나와 약혼 관계를 맺어줍니다. 하필 왜 나야? 넌 남자를 싫어하잖아. 다행히도 람마고는 반은 여자고. 누가 저런 짬뽕이랑 뭐? 내가 짬뽕이라고? 내가 오빠 쓴 걸 엿봤잖아 네가. 아니 람마 어디 가니? 중국으로 가겠어요. 분명히 말하겠지만 목욕탕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치만 미모로나 몸매를 보나 내가 훨씬 나을걸? 그렇게 이성으로서의 첫 만남이 최악이었던 두 사람은 약혼자임에도 티격태격 싸우기 일쑤였으며 특히 세나의 경우 자신에게 고백하려면 싸워서 이기라는 조건을 건 강동수 선배 때문에 남성 혐오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점차 세나에게 흥미가 생긴 람마는 자신이 여성일 적에 보여준 그녀의 상냥한 성격은 물론 남성들을 손쉽게 해치우는 모습에도 호감을 느끼며 내심 세나의 약혼자가 되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후 풍림강 고교의 최강자인 동수와 결투하게 된 람마는 첫 대결을 무승부로 마친 뒤 두 번째 대결을 학교 밖에서 맞붙으려 했으나 실수로 수영장에 뛰어내리는 바람에 여성으로 변하게 되고 이에 물속에서 여성인 람마의 몸을 만지게 된 동수는 그가 순식간에 다른 사람을 대역으로 세웠다고 생각하며 여성의 모습인 람마에게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무슨 볼일이냐 강동수? 이거다. 이걸 왜 내게 주는 거야? 이건 내가 묻고 싶어. 탱기머리 소녀에게 줄 선물은 람마군에게 직접 전해주는 게 가장 빨라. 라고 말이야. 아마 그 앤 두 번 다시 네 옆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이제 만날 수 없다고? 남궁 람마! 너 탱기머리 소녀잖아. 두 번 다시 널 놓치지 않겠어. 언제까지 껴안고 있을 거야? 이제 알았지 내 정체를. 탱기머리 소녀가 요술을 다 부리다니. 뭐라고? 널 쓰러뜨려 불쌍한 그 소녀를 구해주고 말겠어. 그럼 내가 이기면 깨끗이 단념하는 거지? 됐다! 바보야 비켜! 앞을 봐! 승부는 끝났어. 동수. 선배라고 부르랬잖아. 선배라고. 언제 이렇게 공격했니? 하나도 안 보였는데?
그렇게 풍림강 고교의 최강자를 이기는 람마는 세나를 좋아하던 남학생들에게 진정한 약혼자로 인정받아 그날 이후 세나를 둘러싼 아침 결투도 막을 내리고, 그러다 우연히 세나의 공에 얼굴을 맞은 그는 명의로 유명한 민동풍을 만나러 갔다가 세나가 그를 좋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동풍은 세나의 큰언니인 하나를 좋아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오랜 짝사랑은 고백도 하기 전에 답이 결정된 상태였고, 그런 세나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람마는 어떻게든 그녀를 위로해 주려 하는데, 덤비려면 봐주는 거 없이 진짜로 하라고. 계속 신경질만 부리는데 피곤하지 않니? 쓸데없는 상관 마. 하지만 너 웃는 게 더 이쁘다고. 뭐? 요때다. 치사해. 방금 이건 무효야. 웃는 게 더 이쁘다고. 그런가? 뭐가 좋아서 혼자 희죽거리니? 꼭 바보 같다. 그리고 얼마 후 중학교 친구이자 라이벌인 제갈 요가를 만난 람마는 갑자기 그에게서 결투 신청을 받게 되며 요가가 자신에게 깊은 원한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에 본격적으로 요가와 교전하던 그는 실수로 화장실 앞 세면대를 부수는 바람에 그만 찬물을 뒤집어 쓰고 맙니다. 그리하여 람마의 체질을 알게 된 요가는 여성이 된 그의 모습에 더욱 분노하여 마구 공격을 퍼붓는데, 아무리 불행한 척 해봤자 다 서러울 뿐이야. 이때야. 날 꽉 잡아, 세나야. 네가 나빠. 쓸데없는 간섭을 하니까. 남자들끼리 싸우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가슴 달린 남자 봤어, 이 바보야. 너에게 관심 가져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그건 관심이 아니라 간섭이야. 이거다. 누군 뭐 네가 좋아서 안고 있는 줄 알아? 걱정해주는 게 그렇게 귀찮다면 알았어.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시끄러. 세나야. 이제부터 너와 난 안 바뀌다 하자.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린 것을 발견한 세나는 과거 동풍의 호감을 사고픈 마음에 머리를 길렀던 기억을 떠올리며 머리카락을 짧게 다듬는 것과 동시에 그를 향한 짝사랑도 완전히 정리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람마는 세나에게 한 행동들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긴 머리보다 단발머리가 더욱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줍니다. 그날 밤 또다시 람마를 찾아간 요가는 그와 교전하는 과정에서 그만 세나가 던진 아령에 맞아 그대로 비에 젖어버리고, 이에 아기돼지가 된 요가를 발견한 람마는 그가 자신을 쫓아 주천향에 왔다가 자신의 발차기를 맞고 흑도닉천에 빠졌음을 알게 되며 그로 인해 여러 번 돼지요리가 될 뻔한 공포를 맛봤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기돼지가 요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세나는 그에게 꾸꾸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앞으론 자신의 방에서 그를 보살펴주기로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람마는 요가가 세나의 상냥함에 반했음을 알아채며 어떻게든 두 사람을 떼어놓을 것을 결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나가 귀여워해주니까 결투고 뭐고 다 포기한 거냐? 시끄러.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놓인 나를 그의 많은 진심으로 좋아해줬어. 누가 널 좋아한단 말이야? 난 알 수가 있어. 그 애를 단념해, 란마. 감히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 그럼 너도 세나를? 시끄러! 야, 무슨 짓이야 너? 너 정말 꾸꾸를 계속 못 살게 굴 거니? 어디에 꾸꾸가 있다고 그래? 있네. 바보 같긴. 좋아. 뭐? 그게 정말이니? 난 그 배짱이 마음에 든다. 하지만 아빠, 아무리 약혼자지만 아직 나이가 제발 어린데. 언니, 이런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자고. 어째서 일이 기울어 돼버렸지? 변명할 자격도 없어. 그러던 어느 날 풍림강 고교의 신체조부 학생들이 다른 학교 부원과 싸우는 것을 발견한 람마는 그들의 상대가 성베드로 여고의 신체조부장 강유리임을 알게 되며 그녀의 비겁한 수수로 인해 풍림강 고교의 부원들이 모두 시합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음을 듣게 되고,
이에 격투 신체조 시합에 대타를 맡게 된 세나는 요가와의 체조 훈련을 마치고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유리의 기습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람마가 요가를 쫓아 세나의 방에 들어오면서 유리의 작전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거기다 람마가 든 주전자에 머리를 맞은 유리는 갑작스런 충격에 기절한 것도 잠시 자신을 구해준 람마의 모습에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그럼 난 이만. 갑자기 머리가. 그러면 저 약을 사다 줄게. 이렇게 멋진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이걸 꽃다발 속에 마비되는 약을 넣어두었거든. 자, 람마, 내 사랑을. 남의 지붕 위에서 뭐하는 짓이야? 방해하는 아이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분위기를 깨서 미안하구나. 잘 자. 난 어떡해. 그 후 세나가 람마의 약혼자임을 알게 된 유리는 그녀에게 이번 시합에 람마를 걸자고 제안하며 반드시 세나에게서 그를 빼앗을 것임을 선언하고, 이에 더욱 신체조 훈련에 열중하던 세나는 실수로 공을 밟고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결국 람마가 그녀의 대타 선수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자 유리는 시합 당일 돼지가 된 요가를 람마에게 매달아 그의 공격을 방해하는데, 이 시합의 공격 방법은 전부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한쪽을 쓰러뜨릴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심판! 저건 반칙이야! 도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내 종을 사용한다! 공격! 그건 남궁마마 선수는 돼지로 슬쩍 피해냈습니다. 책상 깎아채기! 한유리 선수 치명바로 막아냈습니다. 저렇게 억척스런 애한테는 남궁마마 응원측에서 소화기를 빼려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링에서 떨어지면 시합에서 치겠다는 것이죠. 아니, 남궁마마 선수 태워서 링 중앙쪽으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의 람마를 뺏고 싶단 말이야? 허락도 없이 누구 맘대로 람마가 네 거야? 그 후 유리를 장외로 몰아내려던 람마는 갑자기 그녀의 휘파람 소리에 링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곧장 링 밑에 숨어있던 학생들을 쫓아낸 그는 공중전에서 유리가 밟고 서 있는 발을 부수어 단번에 그녀를 링아웃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유리에게서 승리를 거머쥔 람마는 이젠 그녀가 자신을 향한 마음을 접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댕기머리 소녀? 그 꽃을 람마에게 전해줘. 분명히 넌 람마를 단념하겠다고 나랑 약속했잖아. 이제부터 새로운 람마를 좋아하기로 마음을 굳혔어. 잘했어? 그리고 얼마 후 스케이트장에서 꼬꾸를 잃어버린 세나는 람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우연히 왕지은이란 인물이 꾸꾸를 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나 꾸꾸가 자신의 셀로트라고 주장하던 지은은 세나에게 격투 스케이트 대결을 신청하며 이긴 사람이 아기 돼지의 주인이 되는 것이란 조건을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람마는 지은의 파트너인 천진영이 세나에게 추궁거리자 라면 어묵을 던져 그에게 경고를 보내고, 그러자 진영은 람마의 도전장을 받아들이겠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주종목인 페어 스케이트로 승부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격투 스케이트의 황금 페어와 대결하게 된 람마는 일단 스케이트를 타는 법부터 연습하려 하는데, 나도 스케이트를 하겠어. 세나야, 나랑 둘이서 하지 않겠니? 어째서 말하지도 않은 우리를 알고 있지, 셜록드? 야! 누가 샬롯이야? 누가 나갈지 스케이트 경주로 결정하자. 개구장의 적부터 빙판의 루돌프라고 불린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 빙상의 물찬 제비라고 불린 나의 실력을 벌써 잊었냐 너? 간다! 간다! 세나야, 잠깐 기다려. 남자 체면이 있지. 빙판에서 미끄러질 수야 있나? 치사하다 람마! 남자라면 남자답게 당당하게 수치심을 이겨내는 게 어때? 야, 무슨 짓이야? 돼지라면 스케이트를 못하도 수치가 아니잖아.
남자가 여자로 사람이 하게 되지로? 그 후 여성의 모습으로 스케이트를 배우던 람마는 갑작스런 지은의 방해로 세나의 손을 놓쳤으나 진영의 도움으로 벽에 부딪힐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에 진영에게 답례를 요구받던 람마는 순식간에 그에게 입맞춤을 당하게 되며 자신의 첫 키스가 남자라는 사실에 몹시 절망합니다. 그 후 목욕탕에서 남자로 돌아온 람마는 진영에게 결투를 신청하는데, 실력이 제법이구나. 필살! 빙판! 회오리 비법! 지가 뭐 발레 배우신 줄 아나? 진영이 네가 이겼구나. 아니야, 람마가 이겼어. 정말이네. 기절했나봐. 이렇게? 좋아,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그래, 나도. 가만있어! 다리 비켜. 정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얼마든지 비웃으라고. 뭐가 재밌어? 내 맘이야? 아유, 네 수련이 부족한 탓이야. 너라면 피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야 당연하지. 자신있게 대답했어, 너? 응? 난 그냥 겁만 주려고 했을 뿐이니까. 어차피 넌 그럴 만한 배짱도 없는 아이니까. 좋아. 원하는 대로 해주지. 눈 감어. 좋아. 역시 정말 좋아하는 상대라 했지만. 그럼 난 싫단 말이지. 내가 언제 네가 싫댔어? 네가 싫지만 않다면은 난 할 건지 말 건지 확실히 해. 보는 사람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쏙먹이고 날았나. 그리고 얼마 후 페어스케이트 시합에 출전한 람마는 진영으로부터 오늘 시합에서 반드시 세나의 입술을 빼앗겠다는 선전포고를 듣게 되고, 이에 초반부터 진영을 견제하던 람마는 세나를 공중에 띄운 뒤 진영의 복부를 가격하여 그를 주저앉게 만드는데, 이번에 또 세나에게 이상한 수작을 하면은 지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어? 세나는 내 약혼녀야. 손만 댔단 봐. 없애고 말 테야. 지금 한 말 진심이니 람마? 그게 정말이야? 약혼자라. 그건 굴레에 불과하지. 그 굴레를 내 실력으로 갈라서게 해주마. 커플 갈라놓기 과연 오늘도 볼 수 있을까요? 이들의 회전 목막 기법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넣으면 회전을 멈춰주겠어! 뭐라고? 제발 내 말 듣고 이 손 놔, 람마! 뭐야? 곰처럼 미련한 널 혼자 두고 나 혼자 살아남으라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남궁남마 선수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이별의 회전 목막 기법을 물리쳤습니다. 바보, 고집불통.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바보야! 바보가 뭐냐, 바보가. 날 속였구나? 그 순간 찬물을 들고 등장한 요가는 람마를 여성으로 만든 뒤 자신과 교체하려다가 그만 실수로 세나를 내보내버리고, 이에 요가와 함께 시합을 치르게 된 람마는 그의 어설픈 스케이트 실력 때문에 위기에 몰린 것도 잠시, 목걸이를 통해 요가가 셀로트임을 알아본 지은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진영을 쓰러뜨리면서 결국 기권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나와 파르페를 먹던 람마는 갑자기 가게 벽을 뚫고 들어온 샴푸를 발견하며 그녀에게 목숨을 위협받게 되고, 사실 람마는 중국에 있을 당시 여골족의 무술대회에서 우승자인 샴푸를 쓰러뜨렸으며 그로 인해 죽음의 입맞춤, 즉 반드시 죽이겠다는 선전포고를 받고 맙니다. 그날 이후 계속 샴푸에게 쫓기던 람마는 예정보다 빨리 중국에서 돌아와 세나의 집에 들어오지만 그것만으론 그녀를 따돌릴 수 없었는데, 여자가 앉아서 실망했니? 남자 람마와는 처음 만나는구나. 람마, 어딨지? 나 몰라! 되겠어! 남의 집에서 나는 정말!
란마에게 지고 말았어. 싸고야. 아, 천만에 아주 훌륭하게 잘 싸웠어. 죽음의 입맞춤을 해주는 거야. 아니. 사실 여걸족엔 남자에게 패배하면 그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한다는 규율이 있었기에 남자로서의 람마는 샴푸에게 남편감으로 선정된 셈이었고, 이에 몹시 입장이 곤란해진 람마는 그녀를 잘 타일러서 중국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으나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샴푸의 모습에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맙니다. 그리하여 남자로서도 샴푸에게 쫓기던 람마는 그녀가 세나를 연적으로 간주한 채 죽음의 입맞춤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후 샴푸와의 결투에 나선 세나는 그녀의 특수 한방외과 필살 지압권에 의해 람마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람마는 기억을 되돌리는 한방액을 얻기 위해 샴푸를 찾아가는데, 이리 내놔. 내가 그런다고 포기할 줄 알아? 저 가만히 오고서. 그렇게. 좋아. 한 가지만 네 소원을 들어줄게. 정말? 나의 적 람마를 없애줘. 교환 조건이야. 알았어. 알았으니 반만 없애기로 하자. 그 후 샴푸와의 약속을 이행하려던 람마는 요가와 싸워도 자신의 상태가 멀쩡하자 이번엔 진창과 아버지에게 자신을 두들겨 패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두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던 그는 세나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겁쟁이라고 놀리자 속상한 마음에 그녀가 뻔뻔스럽다고 소리쳐버립니다. 그 순간 람마의 말에 자극을 받은 세나는 평소 자신을 놀리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모든 기억을 되찾게 되는데, 니하오마. 그래 람마, 나랑 한 약속 어떻게 됐지? 람마 기억을 찾았구나. 집념이 대단하군. 그만둬 샴푸. 아니. 이러지 마. 이야! 무슨 짓이야? 진실을 보여주지. 나의 적 람마. 지금까지 숨겨왔지만 사실은 여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와 사귈 수가 없애겠어. 없애겠어. 그렇게 샴푸를 중국으로 돌려보낸 람마는 자신의 체질을 고치기 위해 덩달아 중국으로 떠나려 하지만 진창이 그런 자신의 결심을 샴푸와의 사랑의 도피로 오해하고, 이에 졸지에 약혼녀를 벌인 남자가 된 그는 결국 세나의 오해를 풀기 위해 중국 수련을 포기하면서 람마 일부는 끝을 맞이합니다. 찬물을 뒤집었으면 여성이 되는 체질을 가진 남궁 람마. 어느 날 샴푸로부터 택배를 받은 람마는 상자 속에 든 고양이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기절해버리고, 이에 람마의 약점이 고양이임을 알게 된 세나는 과거 그가 고양이 권법의 수련을 위해 어묵다발을 몸에 두르고 고양이 무리에 던져졌음을 듣게 되며 그로 인해 고양이 공포증이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한편 동수의 집안을 섬기던 닌자 장봉석은 람마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세나의 집에 숨어들었다가 그의 고양이 공포증을 알게 되고, 이에 세나가 위험하다는 가짜 편지로 람마를 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낸 봉석은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고양이 무리는 물론 호랑이까지 불러들이는데, 내 몸에 손대지 마. 고양이에 대한 공포심이 크게 달하면 울고 마라. 잘 부딪혔대요. 그게 누가 불러? 야, 저기 좀 봐. 이걸 소개나. 그 공포심을 떨쳐버리기 위해 본인마저 고양이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된 람마를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웃에 살고 계신 할머니뿐이었지. 아버지 사랑은 바다보다 맵다. 고양이 녀석이요. 어쩐지 아까보다 더 발광을 하는 것 같구나.
이에 비해 사람도 거부하겠다는 거야. 강하게 부리잖아. 날람마. 그 후 찬물에 빠진 충격으로 이성을 되찾은 람마는 요가와 동수로부터 자신이 세나에게 입맞춤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나 고양이였을 때의 기억이 없었던 그는 일단 세나에게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녀를 찾아가는데, 저 미안해. 기억나니? 그게 전혀. 그럼 누구에게나 그런 식이니? 뭐? 너 정말 날 그런 사람으로 밖에? 너 같은 아이 딱 질색이야. 누가 할 소린데? 그러고도 네가 남자야. 왜 때려! 주세나 그거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 그래? 그럼 누구에게나 그런 식이니? 그럼 뽀뽀한 걸 가지고 화가는 게 아니었잖아. 응? 사실 샴푸는 죽음의 입맞춤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주천양에서 수련하던 중 그만 실수로 묘익천이란 샘에 빠져버렸고, 이에 찬물을 뒤집었으면 고양이가 되는 체질이 된 그녀는 당장 람마에게 자신을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지만 이미 세나의 약혼자였던 그는 샴푸의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샴푸의 증조할머니 코롱은 람마의 실력을 테스트해본 뒤 그에게 고양이 혀 혈도를 찔러버리고, 이에 고양이의 혀처럼 뜨거운 물에 닿을 수 없게 된 람마는 남자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고민하던 중 샴푸로부터 코롱이 가진 불사조안을 먹으면 고양이 혀 체질을 고칠 수 있음을 듣게 됩니다. 그날 이후 코롱이 운영하던 고양이 반점에 들어간 람마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그녀로부터 불사조안을 뺏으려 하지만 코롱과의 엄청난 실력 차로 인해 매번 실패하기 일쑤였고, 그런 람마를 지켜보던 코롱은 그의 꾸준한 근성에 감탄하여 뜨거움을 느끼지 못할 만큼의 빠른 손놀림, 즉 화중천진 군방권법을 가르쳐줍니다. 자, 남자로 되돌아갈 수 있는 불사조가 여기 있다. 아직 한참 멀었어. 너보다 놀랐나봐. 아이 뜨거. 아이 뜨거. 그러다 너 온몸에 화상이라도 입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럼 평생 나보고 여자로 있으란 말이야? 기분도 그렇지 않을 텐데 세나랑 축제 구경이라도 갔다 오지 그러니. 예? 이게 왜 이래 이상하네? 와, 누나 굉장하다. 마콕이라고 불러. 야! 누나, 나 피라니아도 잡아줘. 형이랬잖아. 람마, 물리면 어떡하려고? 물기 전에 잡으면 돼. 중요한 건 속도야. 그 순간 금붕어 건지기와 군방권법의 원리가 같다는 것을 깨달은 람마는 피라냐 건지기 훈련으로 천진 군방권법을 완전히 익힌 뒤 코롱을 찾아가고, 이에 그녀와의 교전으로 불사조안을 빼앗은 람마는 그 약으로 고양이 혀 체질을 고치려 했으나 미리 코롱이 내용물을 바꿔놓는 바람에 그마저도 실패합니다. 그 후 동풍을 찾아간 람마는 그에게서 목욕탕집 아저씨 침녀를 맞아 일시적으로 원래 모습을 되찾게 되고, 그러다 우연히 샴푸의 소꿉친구인 무스를 만난 람마는 연족이란 이유로 그에게서 결투 신청을 받게 되는데, 찾았어, 샴푸! 누가 샴푸란 말이야? 똑똑히 봐! 너 근신이? 샴푸는 저기 있어. 오, 틀림없이 샴푸야. 난 샴푸의 남편이 될 사람이야. 난 그냥 소꿉친구일 뿐이야. 그럼 또 나타났군. 샴푸의 신랑은 이 남자를 결정했다. 이봐 너! 긴 말은 필요 없어! 미기 바이냐 오쭈와 비법 백조건법! 조심하는 게 좋아. 숨겨놓은 무기가 있어. 우아하게 헤엄치는 백조가 결코 물속에서 허위적거리는 발동작을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손동작도 볼 수 없다! 좋아, 어디 해보자.
내가 이기면은 샴푸는 줄 수 없다. 이 여자를 데려가겠어. 네 녀석은 여자라면 아무래도 좋으니? 사나이 대 사나이 약속이다. 알고 있다. 그러나 수련 도중 찬물에 빠져버린 람마는 결국 남자로 돌아가지 못한 채 무스와의 결투에 나서게 되고, 이에 일부러 여자로 변신한 것처럼 속인 그는 무스와의 팔다리 길이차로 고전하던 것도 잠시 공중에서 천진 군방권법을 사용하여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스키장에 놀러간 람마는 불사조안이 우승 상품으로 걸린 눈사람 레이스에 참가하여 코롱과의 결투에 나서는데, 내 사위야,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 그렇지. 샴푸와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도와주는 거지. 내 도움이 필요해. 네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나 람마를 돕겠어. 간다. 잠깐. 역시 고양이는 싫어. 내 몸을 보태지 말란 말이야. 세나의 복수다. 세나의 복수다. 이런 착하지? 마침내 그 할망구를 이겨냈구나. 내 사위가 고양이 권법을 사용할 줄이야. 내가 조금은 얕잡아 본 것 같구나. 받아라. 불사조한? 그리고 얼마 후 세나의 집을 찾아다니던 요가는 실수로 어린아이의 물총에 맞아 아기 돼지로 변신해버리고, 이에 그 돼지를 주워다가 요리하려던 코롱은 그가 람마의 친구인 건 물론 마찬가지로 세나를 좋아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요가를 이용해 람마와 세나를 갈라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코롱에게 훈련받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요가는 처음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람마와의 결투를 통해 최근 그의 실력이 부쩍 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에 자신도 수련을 쌓을 것을 결심한 그는 코롱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폭세 점혈이란 기술을 배우는데, 급소를 누르란 말이야. 급소를. 응? 그냥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이용해서 박살급소를 알아차려야 한다. 여기서 포기하면 영원히 람마를 당해낼 수 있어. 그래도 좋단 말이야. 와, 오늘 저녁은 카레라이스야. 세나야, 정말 미안하구나. 자, 어서 드세요. 난마 수행을 시작하자. 네. 아무리 맛이 없어도 그렇지. 람마 너 두고 봐. 유가. 하긴 뭐 맛이 없어도 내가 아니면 누가 먹어주겠어. 자, 별로 자신은 없지만 그야 누가 만든 건데. 살아있기 잘했어. 세나가 직접 만든 음식을 게다가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카레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고. 정말? 세나, 너 음식하니나 봤니? 안 봤어. 그럼 맛 없다는 거야? 더 이상 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그럼 어쩔 건데? 이 녀석이! 대결은 일주일 후로 연기한다. 기다려요. 세나! 어차피 내가 만든 음식은 맛없으니까 먹을 수 없잖아. 너 마음대로 해라. 그 후 요가가 폭세 점혈을 익히고 있음을 알게 된 람마는 그의 급소 찌르기를 막기 위해 벌의 공격을 피하는 훈련에 열중하고, 그 사이 일주일간의 훈련으로 폭세 점혈을 터득한 요가는 람마와의 대결에서 부서진 돌조각에 맞거나 그의 빠른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훈련 과정에서 맷집이 몇 배나 강해진 탓에 람마의 공격에도 전혀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잊진 않았겠지? 일단 내가 상품으로 걸려있다는 거 말이야. 누가 너를 위해서 싸운다고 했냐? 너 정말? 양손만 바르면 승리는 내 거야. 네 발길질은 간지럽다고 했는데 그래도 모르겠어. 이 기권만큼은 쓰고 싶지 않았지만 걸음아! 달려라! 이봐. 이 녀석 란마 어디 숨어있나? 야!
조금은 정신이 드냐? 아직 멀었어. 이 녀석, 괴물이야. 이러면 이빨 다 빠지다! 나무를 땡겨! 박살 기쁨! 이게 마지막이다! 야! 이겼어! 이 녀석, 날 이 고생을 시키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여학생들을 희롱하는 어느 노인을 발견한 세나는 그가 아버지들의 스승인 팔보채임을 알게 되며 실전형 격투기인 무차별 격투류의 창시자임을 깨닫게 되고, 이에 몇십 년 만에 스승을 만난 진창과 미는 바퀴벌레에 필적한 그의 생명력에 몹시 놀라워하며 어떻게든 다시 팔보채를 묻어버릴 것을 결심합니다. 사실 팔보채는 세계 최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졌으나 엄청난 호색한에다 고약한 성품을 지녔기에 제자인 진창과 민이 매번 그의 뒷감당으로 애를 먹어야 했고, 그러다 도저히 팔보채와의 생활을 참을 수 없었던 두 사람은 그가 술 취해 잠든 사이 다이너마이트를 매달아 동굴 속에 가둬버리지만 결국 그 속에서도 끈질기게 생존하여 자신들을 찾아온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진창과 민은 팔보채를 람마에게 맡겨버리는데, 할아버지 대체 뭐하러 오신 거죠? 정통 무차별 격투의 뒤를 이어받는 뜻으로 이걸 해봐. 사람을 뭘 보고? 모처럼 세나보다 람마의 가슴 사이즈에 어울리는 걸 샀는. 스승님은 특별히 네가 마음에 드신 모양이다. 입고 간 물건이 없나 잘 확인해야지. 그만 좀 해요! 근데 해볼 테냐? 네, 좋아요! 그 대신 네가 지면 이 브래지어를 걸쳐주겠니? 정말? 그럼 잠시 후 보자고. 그 후 풍림관 고교를 찾아간 팔보채는 람마에게 브래지어를 입히기 위해 진지하게 승부에 임하던 것도 잠시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시선을 뺏겨 덩달아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고, 이에 팔보채에게 패배할 위기에서 벗어난 람마는 과거 그가 필살기법인 팔보 대화륜을 봉인했다는 사실에 팔보채보다 먼저 그 비전서를 손에 넣으렸으나 그 두루마리가 숨겨진 곳이 온천 여탕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몰래 여탕에 잠입한 람마는 팔보채가 여자들에게 한눈을 판 사이 비전사가 묻힌 돌을 파내려 하는데, 소리 넣으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할아버지고. 세나야. 기회는 지금 멍청한 글씨가 엉망이라 도대체 모르겠어. 이걸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스승님 본인밖에. 자, 팔보 화약기법 비법서를 풀이해 주시겠소? 가나 다다 마다. 장난하는 거예요? 이건 글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럼 암호가 아닐까? 바보 녀석들아! 너희가 모르는 걸 나는 어떻게 알아? 이제 두려울까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한풀이야. 생각났다! 나가라! 메시! 누가 나타냐! 그만 둬요! 위험하잖아! 이거라도 받아라! 람마의 브래지어. 제법이잖아! 편안히 잠드십시오. 이제 겨우 평화로워지겠군. 그리고 얼마 후 중국에서 돌아온 무스는 주천양 수련 중에 그만 실수로 압자익천에 빠져 오리가 되는 체질이 되어버렸고, 이에 다시 람마에게 결투를 신청한 그는 압자익천으로 세나를 오리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데, 받아라, 받아! 오리가 되는 거야! 무슨 짓이야? 왜 람마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그렇게도 싫으니? 싫어. 싫어. 싫다고. 어릴 적부터 샴푸만 바라보고 여기 지지보견이잖아. 그랬는데 어째서? 힘내, 무스. 너 샴푸 좋아하지? 방해물이 있으면 한 방에 날려버리라고. 람마. 알았어.
방해물을 날려보내주마! 여기서 만나! 불쌍한 무스에게 새 여자친구를 소개하겠어. 세나야! 나 때문에 반드시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겠어. 그 후 오리를 뜨거운 물에 담가보던 람마는 세나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녀와 책임지고 결혼할 것을 결심하고, 그 사이 수돗물을 맞았던 탓에 금방 정신을 차린 세나는 무스의 사정이 딱하다고 생각하여 샴푸를 건 결투를 주선하려던 중 오리와 결혼하려는 람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나로부터 무스에게 져주라는 부탁을 받은 람마는 그래도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전력으로 상대했다가 무스의 끈질기 공격에 오히려 애를 먹게 되고, 그런 무스를 지켜보던 샴푸는 자신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필요 없다는 그의 말에 감동하여 조금이나마 무스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가로부터 국내에도 남이천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람마는 그와 함께 지도의 목적지를 찾아 나섰다가 그 셈이 묻힌 곳이 바로 학교 여자 탈의실 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여학생인 척 잠입하려던 그는 탈의실의 입구를 열자마자 팔보채 퇴치용으로 올려둔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쓰는 바람에 그만 남자로 변신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변태라는 오해를 받게 된 람마는 이번엔 요가를 돼지로 변신시킨 뒤 탈의실에 잠입시키려 하는데, 여자들이 널 쫓고 있는 동안 난 남이천을 찾아내야겠어. 어서 가! 어디 갔어, 꾸꾸? 괜찮니? 이 빠진 녀석아, 정신 차려! 꾹꾹! 가끔씩은 돼지 몸도 좋겠어. 눈앞의 행복과 남이천 중 어느 게 소중하지? 눈앞의 행복. 그 후 세나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던 요가는 오히려 파트너인 람마를 적으로 돌리며 그가 탈의실에 잠입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그러자 람마는 이번엔 안경 쓴 여학생으로 변장하여 미인계로 요가를 제압하려 하는데, 잠깐! 안경 쓴 여자 싫어하니? 그런 건 아니지만 난 좋아하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도 상관없어. 정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마, 세나야, 하지 말랬다. 난 결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 이렇게 끝까지 날 방해할 거야? 람마. 전부 너 가져. 람마가 그럴 리 없다고 굳게 믿었는데. 잘 있어. 기다려! 사실은 남이천을 파기 위해서 여기 숨어 들어온 거라고. 아깐 연기가 훌륭하다구나, 란마. 그거 정말 남이천 지도가 틀림없는 거였어? 그럼 어째서 우리 몸이 이 모양이야? 뭐라고 얘기 좀 해봐, 꾹꾹! 그러던 어느 날 어릴 적 소꿉친구인 권우경이 풍림광고교로 전학 온 것을 발견한 람마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기뻐하던 것도 잠시 갑자기 그에게서 결투 신청을 받게 되고, 이에 영문도 모른 채 우경과의 결투를 치르던 람마는 소꿉친구를 상대로 싸우고 싶지 않았기에 적당히 마무리할 생각이었으나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결국 전력으로 승부에 임하게 됩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람마를 좋아했던 우경은 빈대떡 포장마차를 지참금 삼아 그에게 시집가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나 그 술에 많이 탐났던 람마의 아버지가 약속과 달리 우경을 두고 도망쳐버렸고, 그날 이후 여자로 사는 것을 포기한 우경은 홀로 빈대떡 장사로 세상 풍파를 헤쳐나가며 람마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경이 여자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람마는 그녀가 어째서 자신을 원망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녀석 언제까지 이런 장난을? 꼼짝마 너! 미안해.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난 태어날 때부터 여자라고! 네 약혼자인 권우경이다. 우경이를 데려오기로 약속은 했지만 이미 세나 집과도 약혼하기로 약속돼 있었지.
그래서 입장이 난처해진 나는 람마 본인이 직접 선택하도록 해줬지. 제가요? 빈대떡과 우경이 중 어느 쪽이 좋지? 빈댔다! 사람들이 정말 잠깐 기다려, 우경아. 어린애가 뭘 알겠니? 빨리 반응이야! 지금도! 받아. 뭐야 대체?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때려봐. 각오는 돼 있지? 정말요, 나는 평생 남자를 좋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애석하구나. 이렇게 귀여운 네가. 우경아, 이렇게 예뻐졌는데? 이제부터 멋진 남자가 나타날 거라고. 예쁘단 말 거짓말이지.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몰라. 잘 됐네 뭐. 이렇게 예쁜 약혼자가 생겼으니 말이야. 귀찮은 건 오히려 나야. 너희들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니? 보면 모르니? 람마! 내일부터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람마? 먹을래? 필요 없어. 그리고 다음날 람마에게 약혼자가 또 있음을 듣게 된 요가는 상처받아서 세나를 대신해 자신이 람마를 혼내주려 하다가 그 소문의 주인공인 우경을 만나게 되고, 이에 요가가 세나를 좋아하고 있음을 알아챈 우경은 빈대떡 위에 그와의 데이트를 제안하는 편지를 적어 세나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람마가 실수로 요가의 이름과 하트 그림을 밟아버리는 바람에 세나는 그 편지가 자신을 향한 결투 신청이라 생각하고, 이에 도복 차림으로 우경의 가게를 찾아간 세나는 뒤늦게 이 자리가 요가와의 데이트임을 알게 되자 이 모든 것이 자신과 람마를 갈라놓기 위한 우경의 계획이었음을 눈치챕니다. 한편 세나의 데이트 소식을 듣게 된 람마는 곧장 가발과 드레스로 변장한 뒤 요가를 방해하러 가는데, 세나야, 난 훨씬 전부터 세나 너를 나는 내 손을 들고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다니 용서하지 않겠어. 누구야 넌? 요가의 약혼자야. 나한테 약혼자가 있었다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너? 왜 이래?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주세나. 나를 버리면 이렇게 해주겠어. 요라, 나랑 둘이 멀리 도망가자. 내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걸 누가 모른대니? 꾸꾸. 뭐?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거라면 뭐든 다 알고 있다고. 알면서도 내가 좋은 거야? 정말 기뻐. 이봐, 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물론 나의 약혼자야. 요가 러브레터 한 번 받았다고 촐랑촐랑거리며 나가더니만. 껄크냐. 그 후 진심으로 요가와 데이트하는 세나를 발견한 람마는 우경과 함께 그들을 따라가 마지막까지 두 사람의 데이트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변장한 람마에게 흔들린 요가는 세나를 볼 면목이 없어 그대로 떠나려 하지만 결국엔 꾸꾸로서 그녀의 품에 돌아옵니다. 람마도 고생이 꽤 많았구나. 요가는 너랑은 달라서 순진하다고. 그래? 다음에 요가가 돌아오면 꼭 용서를 빌어. 지금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가 살아있을걸? 아무래도 재밌어 이거. 사람 몸을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야. 바르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 무슨 입장이야? 그리고 얼마 후 사람을 조종하는 만두를 만든 샴푸는 람마에게 그 만두를 먹인 뒤 자신을 포옹하도록 만들려다가 그만 고양이의 재채기가 조종 신호로 작용해버리고, 이에 재채기를 하는 상대를 끌어안게 된 람마는 샴푸는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끌어안는 바람에 이상한 사람이란 오해를 받고 맙니다. 한편 감기에 걸린 세나는 가족들의 외출에 홀로 집을 보던 중 람마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온 것을 발견하는데, 뭐야 이 그건? 감기니? 열은? 그냥 조금. 재채기는? 재채기가 가장 심한 것 같아. 내가 가까이 오지 마. 저리로 가. 네가 걱정해 주리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였어. 충분히 걱정하고 있어. 아주 많이. 그러니까 오지 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제발 진정해. 그런 사정이 있다고. 비겁자. 아니래, 너 샴푸에게. 잘도 둘러대는구나 너. 날 아주 바보로 하는구나. 그게 아니야. 그 후 세나와 티격태격 다투게 된 람마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녀가 얄미우면서도 감기로 고생하는 것이 걱정되고,
이에 그녀를 보살펴주던 람마는 그 과정에서 세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며 재채기의 암시로 인해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맙니다. 그 순간 람마에게 또 만두를 먹이러 온 샴푸는 그에게 암시를 걸려는 작전이 쉽게 통하지 않자 이번엔 세나에게 그 만두를 먹이려는데 그렇지. 람마가 안 먹겠다면 세나에게 먹여야지. 세나가 람마를 미워하게 돼. 먹지 마, 세나! 잠깐! 무슨 짓이야! 기다려! 강제로 먹고 말 테야! 세나야, 절대 먹으면 안 돼! 람마! 달아나도 난 끝까지 쫓아갈 테야. 이제 보니 너 정말 이쁘게 생겼다. 이제 알았니, 람마? 람마! 정신 차려! 람마, 그거 돌려줘! 자. 얌전히 돌아가. 잘진! 또 보자! 그렇게 모든 것이 샴푸의 작전이었음을 알게 된 세나는 마침내 람마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것은 물론 그의 간호 덕분에 감기도 완치하게 되고 그 후 귀가한 가족들을 맞이한 두 사람은 하나가 사온 만두들을 참아 먹지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보면서 람마 이브는 끝을 맞이합니다. 무차별 격투를 집안의 셋째 딸이자 남궁 람마의 약혼녀인 주세나. 어느 날 하나의 심부름으로 장보러 나간 세나는 우연히 상가의 팔씨름 기계에 도전하였다가 마지막 관문에서 패배해버리고 그 순간 기계 안에서 샴푸가 나온 것을 발견한 세나는 자신을 약자 취급하는 그녀의 태도에 몹시 분노하며 매번 샴푸에게 지기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합니다. 한편 꿈에 그리던 전설의 장사국수를 손에 넣은 팔보채는 곧장 그 국수를 삶아서 먹으려 했으나 잠시 TV에 한눈을 판 사이 세나가 실수로 그 국수를 먹어버리고 이에 람마도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강해진 세나는 샴푸가 출전한 격투 여자 탁구 대회에 참가하여 그녀에게 자신의 힘을 시험해봅니다. 그 사이 장사국수에 부작용이 있음을 알게 된 람마는 세나에게 해독제를 먹이려 하는데 뭐야, 이건? 장사국수 해독제. 힘의 비결은 그거였구나. 여기라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장사국수를 먹을 수 있어. 샴푸! 주세나, 다시 겨루자고. 잠깐! 람마, 왜 그러니? 자, 이번엔 세나다. 아우, 힘들어. 캄캄한 종 속에서 람마와 나 단 둘이야. 샴푸! 왜 피하는 거야? 그렇지. 샴푸 제발! 너희들 그 안에서 무슨 짓 하는 거야? 자, 고집 피우지 말고 너도 해독제 먹어. 안 그러면 심한 부작용이. 그런 거짓말로 날 먹이려고 해도 절대 안 속아! 세나! 이런 바보같이! 그 후 직접 세나를 이겨볼 것을 결심한 람마는 특수 쇠사슬공으로 그녀를 구속하지만 세나의 강력한 힘엔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 순간 장사국수에 부작용이 나타난 세나는 남성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얼굴에 수염이 자란 것을 발견하는데 제법 잘 어울리는데 그 수염. 뭐가 그렇게 재밌다! 자, 어서 먹어. 미안해. 난 정말 람마가 내 힘을 질투하고 있는 줄 알았지 뭐야. 난 그런 일을 질투하거나 한을 품는 남자가 아니라고. 람마. 다행이지? 한 번 더. 이쁘네. 어떠냐? 그렇다면 람마니에서 팔씨름에 진 걸 가지고 참. 그리고 얼마 후 아침부터 무술 훈련에 열중하던 람마는 자신을 약올리는 아버지를 뒤쫓다가 실수로 세나의 요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에 세나의 분노를 사게 된 람마는 그녀의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그만 돌에 머리를 잘못 부딪혀 갑자기 자신의 성별이 원래 여자였다고 믿게 됩니다. 그 나이 후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람마는 남성으로서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물론 무차별 격투루를 잇겠다는 목표도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왜 그래 람마?
원피스를 입어도 그렇고 멀리도 어울리지 않아. 아이, 그건 나한테도 어울리지 않는데 뭐 괜찮아. 몸이 이래가지고선 누가 날 데려가겠어. 멋지다. 세나야, 이거 이쁘지 않니? 나한테 어울릴까?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지 말라고. 아파. 부끄러워서 혼났네. 세나야. 응? 알았어. 빨리 다녀와. 어떡해. 부끄러워서 볼일을 못 보겠어. 세나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정말 어딜 보면 좋아. 세나야, 고마워. 그 후 람마에게 예쁜 드레스를 선물한 세나는 남자로서의 기억이 마치 타인의 삶처럼 느껴진다는 그의 말에 점차 람마가 진짜 여자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이고, 그런 람마의 모습을 지켜보던 팔보채는 그의 마음이 여려진 것을 이용해 브래지어를 착용하도록 유도하지만 결국 세나의 강한 저지로 실패하게 됩니다. 람마, 부탁이야. 고집불통이고 장난꾸러기인 본 모습으로 돌아와줘. 네가 여자가 되면 난 누구라? 하지만 난 여자야. 남자인 람마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고. 이 바보야! 역시 무슨 짓이야 너 정말! 람마! 이게 무슨 짓이야? 돌아왔구나. 정말 왜 이러냐? 예빈 정말 기쁘구나. 여긴 어딘지야? 그리고 얼마 후 가족들과 함께 바다에 놀러간 람마는 팔보채가 여자들의 수영복을 훔치고 다니자 그에게 연인이 될 여성을 소개해주기로 결심하고, 그 소식에 몹시 기뻐하던 팔보채는 상대 여성에게 선물할 팔찌를 들고 약속 장소에 찾아갔다가 바로 그 상대가 바다로 출장 온 코롱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팔보채의 팔찌를 유심히 지켜보던 코롱은 그 장신구가 도난당한 자신의 갑오임을 깨달으며 그가 팔찌의 비밀을 알아내기 전에 빼앗으려 하고, 그러나 이미 팔찌에 붙어있는 보석이 첫눈에 반하는 약임을 알게 된 팔보채는 그 알약으로 샴푸를 반하게 하려 했으나 오히려 그녀에게 그 팔찌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게 반하는 약이야? 효과가 있을까? 람마! 무슨 짓이야 갑자기? 정말 예쁘다. 이런 것이다! 이런 건 이렇게 힘이 아니라. 야고르지. 그런 걸 내가 삼킬 거라고 생각했냐? 뭐였어? 바나나 약을 먹고 말았어. 이봐요 할머니, 해독제 없어요? 이런 녀석은 어째서 지금까지 이 여자의 매력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할머니, 너무 해요! 떨어지세요! 당장 우리 결혼부터 해요. 벌써? 이제 아무도 우리 사랑을 방해할 수 없어. 용서 않겠다. 난 절대 인정할 수 없어. 결혼이라니. 에?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누구랑 결혼한다고 했어요? 나잖아. 벌써 약효가 다 떨어진 모양이구나. 세 개의 알약은 각각 듣는 시간이 틀리지. 남은 건 하루치 효과와 평생치라고 부르는 알약이에요. 만약 람마가 평생치분을 먹었다면 난 지금쯤 신부가 되었을 게야. 그 후 팔찌와 함께 람마의 방에 들어온 샴푸는 그에게 반하는 약을 먹인 뒤 남자로 되돌리려 했으나 알약을 잘못 던지는 바람에 그만 세나의 입에 들어가 버리고, 이에 세나가 평생치 알약을 먹었음을 알게 된 람마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계속 주변을 경계하던 중 갑작스런 팔보채의 등장에 황급히 세나를 물속에 빠뜨립니다. 할아버지에게 반하면 네 인생은 엉망이 돼버린다고. 람마. 이제 반응이? 날 리가 없잖아, 이 바보! 물속으로 떠밀어준 덕분에 그대로야. 그러던 어느 날 용하기로 유명한 미연에게 점을 본 세나는 일주일 안에 람마와 결혼한다는 말과 함께 팔보채를 중심으로 집안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란 점괘를 듣게 되고,
그 후 팔보채가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는 것을 발견한 세나는 아버지로부터 그가 유언장을 적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며 팔보채의 소원이 람마를 무차별 격투류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것, 즉 죽기 전에 자신과 람마의 결혼을 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기! 응? 세나야! 어디 보자. 아무리 꿈이라도 그렇지! 잠다 깨고 말았잖아. 응? 거기서 뭐하니? 이런 시간에. 람마, 대체 무슨 꿈을 꿨는데? 그건 아무튼 이상한 꿈이었어. 세나야, 왜?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해둬야겠어. 난 무차별 격투에 대를 이을 마음엔 변함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덤벼드는 게 어딨어? 정말 화났냐? 대체 꼬꼬까지 왜 저러는 거지? 그 후 이상하게도 팔보채를 간호하던 아버지들은 물론 람마와 언니들까지 몸져 눕자 세나는 점을 봐줬던 미연을 찾아가고, 이에 그녀로부터 약재료를 받아온 세나는 곧장 미연의 레시피대로 팔보채의 생명 에너지를 채워줄 연명약을 제조해내어 결국 그를 기운 차리게 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기분 나쁜 예감이 들어. 람마! 약 갖고 왔어. 내가 만들었어. 제발. 세나야, 그만둬. 다시 태어날 테니. 갑자기 비가 오다니. 이게 뭐야, 정말. 미안해. 난들 알았겠냐? 좀 얌전히 먹을 수 없겠니? 여자는 좋겠어? 이렇게 맛있는 걸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잖아? 그럼 계속 그 모습으로 있지 그러니? 그것도 괜찮겠다. 어이? 이것도 드세요. 웬 떡이야? 잠깐만. 왜 그래? 저 팥빙수 먹지 않을래? 내가 사줄게. 사준다는데 안 먹을 수 없지. 회나야! 한 통 내겠단다! 최근 남자들에게 대시받는 날이 늘어난 람마는 공짜로 대접받는 달콤한 디저트들에 내심 여자로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팔보채는 드디어 람마가 여자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했음을 깨달으며 그날 밤 그에게 육체 분리수를 시행합니다. 그러자 람마 안의 사악한 마음이 여자 람마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본체인 남자 람마를 홀려내고, 그날 이후 매일 밤 여자 람마와의 만남을 이어가던 람마는 점차 눈에 띄게 쇠약해지는데, 람마씨, 나와 영원히 같이 있어. 아니, 저것들이 그냥 이봐 너희들 어서 떨어지지 못해! 란마! 난 요괴를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부탁이야, 람마, 정신 좀 차려. 샴푸. 너 정말 샴푸가 뭐야? 없어졌어. 자, 어서 나와, 람마야. 이 영감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큰일 났다! 그리고 얼마 후 변신 체질을 고쳐주는 향수 비누를 구입한 샴푸는 그 비누로 고양이 체질을 고쳐보려던 것도 잠시 그만 비누를 건너편 남탕으로 날려버리고, 이에 우연히 그 비누를 손에 넣은 요가는 평소처럼 목욕한 뒤 람마에게서 자신이 쓴 러브레터를 뺏으려다가 그와 함께 연못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 후 자신이 돼지로 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요가는 이제 변신 체질이 고쳐졌다고 생각하여 당당히 세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그런 요가의 모습을 지켜보던 샴푸는 그에게 목욕탕 초대권을 세나의 이름으로 전달하여 람마와 함께 그 향수 비누를 되찾으려 합니다. 세나야! 오늘 일부러 날 불러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요가를 불러냈다고? 그럼 이 편지? 너희들! 들켜버렸으니 소용없군. 내가 입 맞춰줄게. 자, 어서 눈 감아. 이렇게 말이야? 비누. 요가 괜찮니?
나와 요가를 데이트시키려고 했겠다. 그럴 만한 이유가 네가 원하는 대로 요가와 데이트하면 될 거 아니야? 그 후 요가와 함께 도깨비 집에 들어간 세나는 도중에 람마에게 붙잡혀 향수 비누에 대한 계획을 듣게 되고 그 사이 샴푸에게 몸수색을 당하던 요가는 어둠 속에서 그녀를 세나라고 오해하여 그녀 또한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방금 너의 그 뜨거운 표현은 정말 가슴이 뭉클할 정도였어. 뭐? 됐어. 이번엔 내가 너에게 대면해줄 차례야. 이 녀석이 무슨 짓이야? 그렇게 이 비누가 갖고 싶으면 기꺼이 양보하마. 나를 향한 세나의 마음 변하지 않아. 좋아. 세나야! 어째서 피하는 거야? 세나야! 지금 와서 무작위도 소용없어! 잘못하다 갈래. 세나야! 어째서냐고! 부탁이야. 부드럽게 날 안아줘. 세나야, 난 지금 요가로서 세나를 안고 있는 세나야! 이제 만족했니, 요가? 가만두지 않겠다! 완전히 고치는 게 아니었어. 추천형의 통신 판매품 속았어. 그건 그렇고 요가의 여자친구가 될 사람 큰일이겠어. 내가 대신했기 천만 다행이다. 그리고 얼마 후 평소처럼 여자들의 속옷을 훔치던 팔보채는 람마의 방해로 인해 마을 여성들에게 붙잡혀버리고 이에 그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팔보채는 그 안갚음으로 람마의 등에 빌력 허탈구라는 뜸을 떠 그의 완력을 어린아이보다도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후 빌력 허탈구의 치료법을 찾아다니던 람마는 팔보채에게 그 치료법이 그려진 인체도가 있음을 알게 되지만 그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그 사구 인체도를 받아내는 것도 실패하고 한편 람마가 약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남성들은 지금까지 그에게 당했던 만큼 갚아주려 하는데 죽어라! 이 녀석이나 저 녀석이나 누가? 난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걸 제일 싫어해. 약한 자라니 누굴 보고 하는 소리야? 번개처럼 강하던 네가 이렇게 힘이 약해져 버리다니. 약해진 네 녀석의 모습 따윈 보고 싶지 않단 말이야. 너는 어쩌라는 거야? 아빠, 큰일 났어요. 람마와 남궁민 아저씨가 이런 비극적인 일이. 그럴 리가 없어. 람마가 진짜로 도망을 가다니 그럴 리가 없다고. 이상한 바지 남기지 않고 마음대로 나가버려. 세나! 람마! 어디로 갈 거야? 그 후 람마가 코론과 함께 산속 훈련에 나섰음을 알게 된 세나는 그가 상대방의 뜨거운 기압을 역이용하는 기술, 즉 비룡 승천파를 배우고 있음을 듣게 되고 이에 진심으로 람마를 때려눕힐 상대를 찾던 코롱은 그의 훈련을 도와주러 온 요가에게 상대역을 부탁하지만 내심 람마를 진정한 친구이자 라이벌로 여겨왔던 그는 차마 약해진 람마에게 전력으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람마! 훈련이야! 이 불이 기압 대신이야. 제발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돌아가 바보야. 애시당초 난 세나 네가 여길 오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내가 귀찮니? 하긴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니까. 아니야, 아니라고 세나야. 난 약해진 모습을 세난 너에게만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뭐야? 그 전에 네가 뭐 조금이라도 맞았는 줄 알아? 이봐. 응? 란나, 네가 세나를 놀렸지? 뭐? 없애겠어. 미안해 세나야. 네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 널 껴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용서하지 않겠다. 이대로 나선 움직임으로 죽어라. 이 녀석, 란나. 제발 그만둬. 람마가 위험해. 오지마. 훈련을 방해하지 마. 우리 장님이야. 요가는 이미 비룡 승천파에 말려들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마지막이다. 스스로 터득한 모양이군.
요가와의 훈련으로 비룡승천파를 터득한 람마는 팔보채에게서 뜨거운 기합을 얻어내기 위해 비장의 무기인 자신의 란제리 사진을 펼쳐 보이고, 이에 팔보채의 변태적인 욕구를 끌어올리는 것에 성공한 그는 자신에게 안가품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비룡승천파의 소용돌이로 끌고 가지만 도중에 세나까지 휘말린 것을 발견합니다. 대단해. 정말 난장판이군. 이왕 이렇게 됐으니 묻어주자. 세나야! 람마, 이걸 할아버지가 떨어뜨렸어. 이것 때문에 비룡승천파 소리. 세나야! 목숨을 걸고 천지를 놓칠 수 없어. 넌 종이 좋아하니? 이건 종이 쪽지를 모아라. 한 장라도 놓치면 안 돼. 다 끝났어. 미안해, 세나야. 또 아무 말 없이 떠나려고 했지? 나도 함께 가겠어. 세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혼자선 제대로 짐도 못 들면서. 람마, 약해졌다고 해서 특별히. 그럼 나한테 볼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봐, 솔직히 말해서 생각나는 게 없지, 응? 세나야! 나왔어! 나왔대! 보이냐? 난 강하다! 그리고 얼마 후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요가는 우연히 커다란 붓을 든 어르신을 만나 그에게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 주고, 이에 그 보답으로 최강의 힘을 가져다주는 그림, 즉 희면 투신도를 받게 된 요가는 그 우스꽝스런 배의 낙서를 보자마자 당장 지워줄 것을 부탁하지만 투신도는 상대방에게 패배해야만 사라지는 그림이었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지우지 못합니다. 그런 요가의 사정을 알게 된 람마는 자신의 실력으로도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자 여러 방면으로 기습 공격을 시도해보고, 그러다 배에 그려진 표정이 찌그러지면 요가의 힘도 약해진다는 것을 발견한 람마는 당장 요가에게 배를 마구 구겨보라고 지시하는데, 마침 원하던 곳에 커튼이 쳐져 있군. 아직 표정이 일그러지지 않았잖아. 완전히 일그러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겨우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그렇지. 그림의 표정을 바꾸지 않으면 넌 평생 그 그림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이 바보야. 평생? 그것만은 안 되지. 이렇게 남의 눈을 의식하는 녀석이었다니. 이건 어떠냐, 아빠. 아직 한참 멀었어. 아주 좋아. 웬 아줌마들이냐? 부녀의 회의 장소로 이것을 빌렸대. 하필이면 이런 때에. 이렇게 재수가 이겼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러던 어느 날 최근 댕기머리를 자르고 다니는 단발마가 있음을 듣게 된 진차는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야간 순찰을 나갔다가 마치 만두처럼 생긴 4인조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자신들이 용의 수염을 찾고 있음을 밝힌 만두들은 중국 성해성에서 받아온 초상화를 통해 람마가 과거 용의 수염을 가져간 범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이후 만두들의 공격에 시달리던 람마는 결국 그들의 가스만두에 몸이 마비되어 용의 수염을 빼앗기는데, 이게 용의 수야? 람마니? 람마! 오지 마, 세라야! 역시 아직 낫지 않았어. 용의 수염은 바로 초강력 발모제였어.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됐어. 이봐, 너. 사실 람마는 중국에 있을 당시 무심코 용의 수염을 우려낸 죽을 먹었다가 남자일 땐 머리카락이 끊임없이 자라는 몸이 되어버렸고, 특히 용의 수염은 람마처럼 머리가 풍성한 남성의 경우 머리카락이 한 번에 다 자라서 사라져버리는 부작용이 있었기에 람마는 여자일 때만 머리를 풀고 남자일 땐 용의 수염으로 머리카락을 봉인시키게 됩니다. 한편 용의 수염이 초강력 발모제란 소식을 들은 팔보채와 미는 대머리의 한을 풀기 위해 람마에게서 용의 수염을 빼앗아 버리는데, 보자.
용의 수염에 죽을 먹으면 되잖아. 할아버지! 용의 수염을 돌려줘요! 잃어버렸다. 안 빠져. 좋아. 즉 죽의 효능이 다 돼 원래대로 돌아온 게야. 용의 수염 3000년 유효 기간이 바로 어제까지였다니. 자, 기다리시던 용의 수염축이에요. 샴푸. 용의 수염의 효력이 다 됐다는구나. 하지만 모두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럼 됐죠 뭐. 콧머리가 나겠지? 그리고 얼마 후 최근 개구리 선인이란 인물이 주천양 출신 사람들을 노리고 있음을 알게 된 람마는 마치 샴푸와 아버지, 요가처럼 보이는 개구리들의 모습에 다음 차례는 자신임을 예상하고, 그러다 세나의 방에 쳐들어온 개구리 선인을 발견한 람마는 그가 자신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음을 알게 되며 그로 인해 개구리로 변하는 셈인 치마익천에 끼얹어질 위기에 놓입니다. 사실 개구리 선인은 주천양에서 개구리로 훈련시키다가 우연히 람마의 훈련에 휘말려 치마익천에 빠져버렸고, 이에 람마에게 복수를 다짐한 선인은 우선 그의 주변 인물들에게 접근하여 서서히 람마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데, 세나야, 왜 아무도 없는가? 고마워, 람마. 아름다운 추억 잊지 않을게. 기다려, 세나야! 괜찮니, 람마? 너 개구리가 되는 꿈이라도 꾼 거 아니야? 그런 일 없어. 그 후 개구리 선인이 있는 절을 찾아간 세 사람은 일단 샴푸처럼 보이는 개구리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보려 하지만 그 개구리들이 갑자기 날뛰면서 실패로 돌아가고, 이에 본격적으로 선인과 개구리들을 상대하던 람마는 그에게 다리를 휘감겨 꼼짝없이 치마익천에 닿을 뻔하였으나 그 순간 세나가 자신을 감싸고 대신 호리병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호리병의 물은 치마익천이 아닌 그냥 수돗물이었기에 세나는 개구리로 변하지 않았고, 이에 선인의 목적이 그저 자신을 골려주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된 람마는 분풀이로 개구리 선인을 날려버린 뒤 잠들어 있던 샴푸 일행을 데려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세나는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린 람마의 모습에 크게 감동하며 람마 3부는 끝을 맞이합니다. 람마 1부는 원작 만화책 4권까지의 분량을 21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1기의 성공으로 시즌2인 12편까지 제작되었고, 특히 격투 스케이트 편의 경우 당시 일본에서 벌어진 납치 사건으로 인해 바로 방송되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12편이 시작되어서야 뒤늦게 방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80년대 작품이란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대를 타지 않는 개그 센스를 보여준다는 것이며, 등장인물들 또한 겹치지 않는 매력으로 각자의 개성을 보여주었고, 거기다 TS물이란 성별 전환 설정을 격투와 로맨스를 통해 자극적이지 않게 담아냈으며 성우진들의 뛰어난 연기로 그 톡톡 튀는 매력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람마 2부는 원작 만화책 11권까지의 내용을 26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예산 삭감과 빠듯한 제작 일정으로 인해 1기보다 전체적인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고, 특히 원작 스토리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중간에 오리지널 연출을 넣거나 에피소드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섞어 전개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2편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갈수록 람마를 향한 마음을 인식하고 점차 순수한 본성이 드러나는 세나의 캐릭터를 12편에선 그저 툭하면 화내는 성격으로 그려낸 점이며, 그로 인해 메인 히로인임에도 다른 여성 캐릭터들보다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특히 도장 깨기 에피소드에서 람마가 세나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장면을 완전히 생략한 채 두 사람이 합체 기술을 펼치는 결말로 그려낸 것은 애니 에피소드 중에서도 가장 원작을 살리지 못한 각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람마 3부는 원작 만화책 16권까지의 내용을 56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원작의 연재 속도와 애니 방영 속도를 맞추기 위해 대부분 오리지널 스토리로 전개되었고,
특히 원작에서 남성성이 명확했던 람마를 애니에선 본인의 성별을 여자로 착각하거나 여자인 자신과 연애하는 등 다소 성 정체성에 흔들리는 에피소드들이 등장하였으며 오리지널 스토리임에도 탄탄한 설정과 연출로 애니판만의 재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지널 에피소드들의 경우 여자 람마의 노출신이나 팔보채의 변태 행각이 과한 모습이 자주 등장하며 그로 인해 원작의 러브 코미디 색채가 바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거기다 원작 반영 에피소드인 온천 배틀편 또한 애니에서 원작의 방대한 스토리들을 대거 생략하는 바람에 그 에피소드 특유의 재미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람마 2분의 1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